올림피아드 2과정 예습수업 21단원, 22단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1단원은 도형의 평행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동해 가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관찰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핵심 1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 기역, 니은, 디귿하고 리을, 미음, 비읍이 있네요. 두 삼각형이 매초 1cm의 빠르기로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한 지 5초가 지났습니다. 두 삼각형이 만드는 도형의 넓이,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쉽게 그려야 합니다. 그림을 쉽게 그려야 하는데, 매초 1cm씩 둘 다 이동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어느 하나가 매초 2cm씩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어느 하나만 2cm,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2cm씩 이동한다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5초 지났으니까 10cm 이동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5였고 여기 디귿, 비읍의 사이의 거리가 이제 4였는데 10cm 이동을 하는 거죠. 10cm 이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가고 6을 더 가는 거죠. 그럼 끝에 2가 남는 거죠. 그쵸? 끝에 2가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밑변이 5였으니까 5만큼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끝에 1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밑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요거에 맞춰서 이제 그려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체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할 때 일단 여기 큰 거, 요거의 넓이는 뭐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밑변과 높이가 8짜리죠. 요걸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거를 따로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가 1이었고 1이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게 4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4가 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이도 4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 길이도 또 4가 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4, 4짜리에서 이렇게 반이 딱 잘린 거예요. 반이 딱 잘렸죠. 그러면은 그거 넓이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느낌상 요게 당연히 높이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넓이 합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다음 핵심 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과 직사각형이 매초 3cm와 1cm의 빠르기로 화살표 방향, 같은 방향이네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지 15초부터 20초까지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항상 16제곱cm가 된다.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5초부터 20초까지 겹치는 부분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거, 요거 이제 좀 잘 봐둬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3초 하고 매초 3과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사각형은 가만히 있다 생각하고 직각삼각형만 매초 2의 속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초 2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초가 지났을 때 얼마나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30cm 이동하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30cm 이동했을 때부터, 자, 20초면은 이제 얼마죠? 20 곱하기 2 하니까 40cm 이동인 거죠. 30cm 이동부터 40cm 이동까지는 그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항상 16제곱cm로 일정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역, 니은에 알맞은 값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히 겹쳐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겹쳐졌을 때 그래야 이 부분이 넓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겹쳐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직각이 되는 부분이 이동한 거리가 제일 처음에 15초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30cm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은 얼마가 돼야겠어요? 그렇죠. 6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겹친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16이 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6이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2대 1이다 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럼 이게 2x, x라고 봤을 때 자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x 한 게 16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럼 x제곱이 16이니까 x는 얼마가 됐다?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높이 전체가 12였으니까 4를 빼고 나면 여기 8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꼼꼼하게 검토하니까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유제 2번 볼게요. 정사각형하고 사다리꼴이 있는데 정사각형만 매초 2cm씩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40이 될 때는 몇 초인지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얼마가 되고 있죠? 88에 64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40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40. 64에 비하면은 이제 40은 많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을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0, 밑에가 16, 높이가 6이네요.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6입니다. 그럼 여기가 넓이가 18, 18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40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좀 분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적당히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4가 되면 4, 6에 24가 돼요. 그쵸? 4, 6에 24.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4만큼만 또 남겨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비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 4가 된다면 여기 점선 부분이 얼마가 되죠? 8이죠. 그렇죠? 여기 8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4에서 8을 빼니까 여기가 16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 부분을 더하니까 40이 되네요. 딱 요 상황이다 이 얘기죠. 선생님이 여기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딱 4. 요 선 기준으로 이렇게 될 때다 이 얘기죠. 그럼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때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 건지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앞끝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3, 2, 4, 4 이렇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9만큼 이동해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여기 9cm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9cm 이동해야 하는 거 맞죠? 아이고 9cm가 아니네요. 더 가네요. 9에다가 13cm 이동이네요. 13cm 이동입니다. 13cm 이동하려니까 2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초죠? 그렇죠. 6.5초 이동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에도 또 똑같은 상황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4만큼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 4.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얼마나 이동해야 돼요? 3에다가 6에다가 그 다음에 10. 자, 3에다가 6에다가 10에다가 4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23이네요. 2로 나눠 보니까 11.5초만큼이네요. 그렇죠? 11.5초만큼 이동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차분히 계산하면 다 가능합니다. 자, 유제 3번 볼게요. 평행사 변형하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한직선에 있는데 평행사 변형 가는 매 초에 2cm씩 왼쪽으로, 그 다음 직각이등변 삼각형 나는 매 초 3cm씩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직각이등변 삼각형만 매 초 1cm씩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도형이 겹쳐지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오각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각형이 되는 거는 언제인지, 그 시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각형 모양이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그린 거 보이나요?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겹치는 부분이 오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겹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자, 오각형 만들어져 있죠. 여기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오각형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언제부터 오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합니다. 됐고요. 언제부터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처음에 평행사 변형과 이렇게 닿는 순간이죠. 요때 요걸 지나면서부터 오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 이 직각이 되는 부분이 이 평행사 변형의 밑변 끝하고 만나는 순간, 요때 이제 더 이상 오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를 이제 시간을 잘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이하고 각도를 좀 봐야겠는데요. 여기 45도가 양쪽에 있고 평행사 변형의 높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여기 길이가 10인 것도 중요하지만 요 길이도 얼마가 됐다, 10이 됐다라는 거 체크해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라고 그랬어요. 여기 길이가 4, 일단 4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이동을 하는 건지 체크를 해야겠네요.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밑변이 10이었던 거니까 요만큼이 10이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처음에 오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는 얼마만큼 이동했을 때다? 6만큼 이동했을 때다. 그러니까 6초가 됐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각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면 쉬울 것 같네요. 직각이 되는 부분이 12하고 4만큼 이동하니까 16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16초 이동한 거네요. 그래서 6초를 넘어가면서부터 16초가 되기 전까지가 오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요 단어는 좀 어려운데요. 특강탐구 5번까지 일단 숙제로 풀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포함과 배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 앞에서 이제 2개짜리까지 공부해 봤는데 이제 3개짜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걸 집합이라고 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집합이라고 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A, B, C 적어도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전체의 영역에 해당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A에 속하는 거는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속하는 것도 다 더해줘요. 그 다음에 C에 속하는 것도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되는 게 있어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요 그룹은 어떻게 돼요? 요 그룹은 지금 A에서도 B에서도 2번 더해졌죠. 그러면 한 번 빼줘야 합니다. 2번 더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BC에서 2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씩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AC에서 2번씩 더해주니까 1번씩 빼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 색칠하는 부분은 총 몇 번이나 더해줬어요. 3번씩 더해줬는데 지금 여기 2번씩 겹친다고 그래서 또 빼주다 보니까 다 빼줬습니다. 그래서 1번 더해줘야 합니다. 1번 더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다 세주면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잊어먹지 말고 잘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결국은 다 각각의 이름을 붙여놓고 세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A, B, C, X, Y, Z,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핵심 1번, 3가지 특별활동반에 가입했답니다. 글짓기에 26, 수학에 28, 과학에 29명이 가입했는데 글짓기 반과 수학반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17이라고 했고, 수학반과 과학반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19, 글짓기와 과학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20인데 3가지 모두 가입한 학생은 13이다. 자, 이거 영역별로 표시할 때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써놓는 게 문제를 풀 때 편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써놓는 게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글짓기 26, 그 다음에 수학 28, 그 다음에 과학 29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개 모두 가입, 여기가 공통이죠. 13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공통되는 거 2개 공통이죠. 글짓기와 수학에 공통되는 게 17이었으니까 여기 13도 있으니까 여기 얼마라고? 4라고 쓰면 됩니다. 수학과 과학에 공통이 19 있으니까 여기 몇 쓰면 돼요? 6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글짓기하고 과학에 공통이 20 있으니까 여기 7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26이라고 했으니까 글짓기가 여기 합해서 24니까 여기 2가 되는 거고, 28에서 나머지 숫자 빼서 5, 여기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들, 응?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주면은 일곱 가지 숫자를 다 더해주면은 40명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2번은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인의 반 학생 중 36명이 영과수 학원 중 적어도 하나의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영어 학원만 다니거나 과학 학원만 다니는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과 과학 학원만 2곳을 다니는 학생 수는 수학 학원만 다니는 학생 수의 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잘 읽어봐야 돼요. 영어 학원과 과학 학원 2곳만 다니는, 영어 학원과 과학 학원 2곳만 다니는 학생 수는 수학 학원만 다니는 학생 수의 반이 된다. 자, 이걸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인데 지금까지 읽은 것까지만 일단은 영어 학원하고 과학 학원만 다니는 애들은 0명이라고 그랬고요. 영어 학원과 과학 학원 2곳만 다니는 학생, 그럼 여기죠. 여기를 X라고 본다면 수학 학원 학생의 수학 학원만 다니는 애의 반이니까 여기는 2배가 돼서 2X가 된다는 얘기죠. 세 학원을 모두 다니는 학생 수는 여기 Y라고 볼게요.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 2곳만 다니는 학생 수의 10분의 1이다. 그럼 여기 10배가 많으니까 10Y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학원 다 다니는 데가 Y가 짝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 수학 학원을 2곳만 다니는 학생 수는 세 학원 모두 다니는 학생 수와 그 다음에 영어와 과학학원 학생 수 다니는 합이랑 같다. X 플러스 Y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반 전체 인원은 얼마라고 그랬죠? 3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자들의 합이 X는 몇 X예요? 4X고 Y는 몇 Y예요? 12Y죠?
이게 36이니까 x 플러스 3y가 9가 된다 이 얘기죠. y는 무슨 수라고 그랬죠? 짝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y가 2가 된다면 x는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과학학원과 수학학원에 모두 다니니까 요 그룹이에요. 요 그룹. 그럼 이건 뭐예요? x 플러스 2y죠. 그러면 3 더하기 2 곱하기 2 해서 얼마가 되죠? 그렇죠. 7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5학년 학생이 있는데 뭐 동아리가 3개가 있습니다. 일단 5학년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탁구부가 9명이래요. 그 다음에 테니스부가 15명. 그 다음에 축구가 인기가 제일 좋네요. 200명. 이게 셋을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탁구하고 테니스를 같이 하는 학생이 2명인데 이 학생은 모두 축구부에도 가입했다. 말을 어렵겠지만 결국 이 세 개의 공통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2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없다 이 얘기예요. 테니스하고 탁구만 하는 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구부 학생 중에서 탁구부 학생은 축구와 탁구를 동시에 하는 애가 5명인데 이미 여기 2명이 있으니까 여기 3명이란 얘기고, 축구부 학생 중에서 테니스부가 6명이니까 여기 4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모두 가입 안 하네. 아, 나 운동 싫어. 아니면 뭐 다른 운동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여기 4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15에서 여기 6을 빼니까 여기 9이 되겠고, 9에서 5을 빼니까 4시고 여긴 191이 됩니다. 그럼 5학년 인원은 어떻게 세면 돼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숫자들 4, 2, 3, 4, 9, 191, 4 이렇게 다 더해주면 21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뭐 연습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서 유제 다 풀어보고 특강 탐구 5번까지 숙제를 해오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